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연속 기획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2020년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2020년 상반기의 유망 산업별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정도가 되겠죠. 산업별 전망을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일단 1차 무역 협상 서명은 이제 거의 다 될 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제 2차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가장 영향을 받게 될 산업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뭐 일단은 1단계 협상, 1차 협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긴장 해소의 네. 수혜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분야, 이를테면 시멘트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전기전자의 어떤 제품 쪽, 디바이스 쪽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 이러한 어떤 무역 불균형 긴장과는 좀 상관없이 계속 새롭게 출시되는 어떤 서비스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네네. OTT 같은 그런 쪽들이 성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수년간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좀 정체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네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다시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태블릿을 닮아가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그만큼 어떤 화상 또 영상으로 보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진화와 더불어서 그만큼 디바이스의 어떤 수요가 새로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정책 혜택이 어떤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관된 5G 서비스 이런 것들이 2020년 내년에 조금 더 확산 속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사실 이건 과거 LTE만큼 빠른 속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한다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뭘 본다라는 정도에서는 5G의 효용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 그렇죠. 않지 우리가 않습니까? 체감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다. 태블릿이라든지 PC라든지 또 게임 콘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장이 오히려 좀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내년 상반기에 어떤 대체적 그래 애플에 대해서 좋은 실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아마 이러한 배경 때문 아닐까. 애플이 아이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네. 네.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1단계 협상의 어떤 가장 골자는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거 많이 수입해 준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본다면은 전 세계 교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거의 마이너스 물량 기준으로 이렇게 왔는데 네. 이런 것들도 조금 고개를 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운조선, 해운조선. 그런 쪽, 그런 네. 쪽에서 약간의 수혜 이런 것들을 관찰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또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5G 이쪽일 텐데 5G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가에서는 다 반영이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고. 다만 문제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실제로 5G의 어떤 서비스 개통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이냐인데 이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자산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좀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든지 좀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급박함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요즘에 포모라고 많이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랬을 때 가장 유력한 이제 테마로서 제시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5G인데 네. 이게 좀 사실 저는 이제 좀 갈 길이 좀 멀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고속 인터넷이 되니까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5G 기반이 되면 이를테면 무인주행, 네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연결해주는 어떤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그것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비스의 외연이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은 관련된 규제나 제도들이 도입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화질로 콘텐츠를 보는 OTT 이런 것들은 비교적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런 좀 더 미래 기술, 근미래 기술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실적 어떤 시장화되고 가시화되는 그런 속도는 오히려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5G의 어떤 확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향후 수년 동안의 어떤 대세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대만큼 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속도는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그 체감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준비하는 속도는 좀 빠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은 그 많은 기기에다가 최대한 많은 기기에다가 최대한 많은 반도체를 좀 탑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 이 반도체 경기는 좀 내년 상반기에 괜찮아질까요? 뭐 지금도 이미 가격이 약간씩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들썩보다 꿈틀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반도체 시장 또 주문 계약 가격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네네. 가장 분명히 맞습니다. 올해 가장 안 좋았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물량도 줄고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네. 우리 수출도 뭐 반도체가 마이너스 이거 다 이제 가격과 물량을 곱한 어떤 그 값인데 물량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5G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IT화의 어떤 심화로서의 어떤 혁신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가격에 더 큰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 이거 잘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회복 기조 이런 걸 가지고 1분기다 이렇게 네네.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18년 들어오면서 16, 17년 들어오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좀 딸리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고 그랬죠.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의 새롭게 반도체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 5G OTT 네. 이것이 과연 2016년, 17년에 반도체의 어떤 수요를 견인했던 폭발적인 수요를 견인했던 AI, 클라우드 이것보다 더 클 수 있을까? 별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 네네. 두 가지는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수요 공급 가지고 보면 공급 능력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선, 실적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감도가 상반기 동안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반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뭐 상반기 중 어느 시점, 보통 2분기가 지금 제일 많이 컨센서스인데 네. 그것의 어떤 본격적인 회복 이런 것은 하반기에 가야 좀 체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알겠습니다. 자, 뭐 역시 반도체가 가장 우리의 큰 화두이다 보니까 반도체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 이건 우리가 호재거리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IMO 2020 그러니까 좀 저유황률을 써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 덕분에 뭐 정유주, 조선주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오염을 줄여야 된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네, 트럼프는 외면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강해지고 있다는 건 맞고 이미 이제 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IMO 2020은 특히 연안에 선박들이 큰 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그 엔진 켜놓고 있는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 이것이 심지어는 뭐 우리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도 이게 오히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오면서 네네. 이건 빨리 좀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렌드론을 보면 맞고 의미 있습니다. 예, 네. 분명 의미 있는 것이고 큰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로서 어떤 녹색 투자의 증가라든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역시 좀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아쉽고 그렇지만 최근 미 대선판에서 네. 민주당의 뭐 좀 더 급진적인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열렬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부분은 있다. 그리고 네. 당장의 그 주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에도 최근에 사실 이제 이게 워낙 뭐 정제 마진이 굉장히 커지고 좋을 때는 이게 작은 포션일 텐데 네네.
최근에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쪽에 어떤 그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 이런 것들이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기업이 투자를 하고 네. 투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신다는 거는 그렇게 썩 좋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 녹색 투자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네네. 대규모로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경제를 살린다라는 점에서도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한 쓰임처, 용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외면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요. 미국이 여기에 시큰둥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제 정책 이반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미국을 제외하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네네. 뭔가 단합을 해서 이쪽에 새로운 표준을 다시 만들어가고 미국이 네. 마지못해 따라오게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세계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2월달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에서도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방향성은 굉장히 좋지만 지금 당장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날 거로 기대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뭐 크기는 어렵고요. 예, 네. 그만큼의 어떤 뭐 작은 기술 같은 것들이 하나 새로 도입됨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다. 예,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2020년 1,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장 좀 유망해 보이는 섹터는 어느 쪽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따라갈 것인데 저희 거기에 대해서 자 올해가 안 좋았으니까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네. 언제 어느 만큼이라고 했을 때는 상반기에도 그렇게 좀 쉽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투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무역 협상으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네. 그 사실은 1단계에서 해소가 된 부분은 그냥 무역 불균형 좀 맞추는 수입 수출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더 첨예한 부분은 중국이 계속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할 때 기술을 제공하라, 까달라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강제 이전. 네. 오히려 내년에 더 첨예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짓눌려 있던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비재 쪽에서 찾아보자라는 네.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식료, 유통 이런 쪽들이 보통 뭐 경기 방어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 뭐 코카콜라 이런 것도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햄버거 이런 것들, 그렇죠. 흔히 얘기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내년 네. 상반기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5G 관련된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디바이스 쪽도 뭐 저는 뭐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그리고 5G 컨텐츠 관련주들, 네. 디바이스 관련주들 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개인분들을 위해서 자, 과연 그 제약바이오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에 대한 견해를 좀 들려주세요. 저도 이거 잘은 모르는데요. 뭐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죠. 이게 진입장벽, R&D 진입장벽이 워낙 큰 것이고 네네. 국내 업체들, 기업들이 상당히 뭐 거기에 지금 이제 달려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뭐 무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계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저하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기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필요하지 않나. 네네. 지금 올해보다 내년의 경제 상황이 더 좋다. 뭐 S&P 500도 다 간다. 다 이제 업턴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투자 못할 것이 없죠. 네. 그렇지만 내년에 어떤 경기 상황 녹록치 않은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회복이 되는가가의 의문을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라면은 분명히 다시 그러네요. 실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떤 무엇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좋습니다. 테마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도는 저는 조금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그리고 이것을 개별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리서치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른다면 네네. 네. 이제 그렇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영향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수가 네네.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년은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제약바이오까지 좀 접어드렸는데 소비재 그리고 5G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디바이스 관련주들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다는 점 저희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